한국인들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그런 장면들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보이고 심지어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외국인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리액션 장르의 영상물들을 통해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한 예로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이 자신의 딸 성가영에게 장난감 총을 선물하는 장면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게 평범한 건 아니지만 이 씬은 외국, 특히 서구권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겐 우픈 느낌이라면 외국인들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랄까요? 같은 씬을 두고도 시청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과 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맛깔스럽게 잘 그려지는 그들에겐 이국적인 음식과 소주, 막걸리 같은 술들도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우리를 향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로 그 제목은 K-드라마 해설, 왜 라면이 섹스로의 초대인가, 사랑의 불시착,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한국 시리즈에 등장한 이 인스턴트 라면은 무언가 도발적인 것을 말해준다. 나랑 넷플릭스 볼래와 같은 표현으로 한국에는 라면의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2001년 개봉작 봄날은 간다였다. 기생충 속 라면은 계급전쟁의 상징이었고 경이로운 소문, 기름진 멜로, 쌍가포차, 빙의에서는 모두 라면이 주요 장면으로 등장했다. 넷플릭스 덕분에 우리는 모두 K-드라마의 마법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 중 하나, 바로 한국인들이 면에 대해 대단히 열정적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수상 경력이 있는 수많은 한국 영화, 예를 들어 짜파구리가 등장한 기생충 등에는 다양한 종류의 면 요리가 등장한다. 그리고 라면을 먹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면을 먹자는 권유는 섹스에 대한 은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면 요리에 대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집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에서 면은 기원전 57년에서 기원 후 668년에 이르는 삼국시대부터 한국 요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서기 300년경에는 통통한 밀가루면이 전해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밀의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 요리는 채소와 콩류로 만들어졌다. 밀면은 매우 귀하게 여겨져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었고 1945년경이 되었어야 일상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는다. 한국 사찰 요리에서 차가운 콩국물에 밀면을 말아 넣어 만드는 콩국수는 스님의 미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진귀한 음식이 스님의 미소를 짓게 하고 입맛을 돋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에서 국수는 장수를 의미하기도 해서 생일, 결혼식, 60세를 의미하는 환갑과 같은 특별한 날에 먹으며 이러한 날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념일들이다. 면 요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일상에서 흔하게 즐기는 모습들, 이를 보면 K-드라마를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면 요리가 갖는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잔치국수라고도 불리는 뱅퀴 누들스는 가늘고 긴 밀면을 맑은 멸치육수나 조개국물에 넣어 먹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인기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의 수많은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이 히트 K-드라마에서 악기를 쪼는 소위 카운터들의 작전기지가 바로 국수 전문점이기 때문이다. 이 음식은 한국의 데이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성적인 의미도 있다. 라면 먹을래요 또는 라면 먹고 갈래요는 나랑 넷플릭스 볼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성적 은유의 표현은 2001년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라면 먹을래요? 최근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시착, 런온 등 수많은 한류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중의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거나 코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마치 지난 2019년 방영된 드라마 빙의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의도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재밌게 다가왔던 것처럼 말이다. 한때 긴 면발과 장수를 동일시하던 한국의 상징성이 인스턴트 라면을 먹자라는 의미로 바뀐 것은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일상 속 문화를 설명해주는 짧은 기사지만 한국의 영상물이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기사들이 등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는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가는 필수 선행 단계니까 말이죠.